저기 뭐야,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00, 249? 249페이지 잠깐만 펴봐 주실래요? 249. 거기 그 해설에 보면 토지 양도형 그 분묘기지권이잖아요. 예, 근데 해설에 보면 청구한 날로부터라고 돼 있죠. 예, 그거를 좀 수정해 주세요. 해설을 뭐한 때부터? 예, 성립한 때부터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십시오. 예, 그건 해설이 잘못된 거예요. 토지 양도형이니까. 예. 자, 이제 다시 이제 장사법으로 오시고, 장사법에 특이한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자연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연장이란 일단 돌아가시면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하면 골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뼈가루, 이걸 곱게 빻아가지고 수목에다가 묻으면 이걸 무슨 장, 수목장, 예, 화초 밑에 묻으면 화초장,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 그래서 묻거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묻으려고 봤더니 이 가격도 이제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거예요. 예, 땅 가격이 이제 워낙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장사법 개정을 해서 해양에 뭐 할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장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하거나 뭐 하는 제도예요. 묻거나 뿌리는 제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묻을 때는 어디다 묻어? 땅에다 묻는 거고, 뿌리는 거는 어디다가 뿌려요? 강에 뿌리면 안 돼. 강은 안 되고, 해양이 뭐야? 해양, 바다. 예, 바다도 가까운 바다 안 되고 먼 바다. 몇 킬로? 예, 5km 이상 나가서 뿌려야 돼요. 이 5km 이상 뭐 헤엄쳐서 나가나? 배 타고 나가서 뿌린다. 이거를 일명 자연장이라고 한다. 자연장은 분묘가 아니에요. 자연장은 분묘가 아니고 자연장지도 역시 묘지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자기 과수원에다가 자연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자연장을 했대. 그러면 지목이 묘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목이 뭐야? 그냥 과수원, 원지목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연장의 방법은 아까 그 묻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묻는 거. 묻을 때 몇 센치 이상 깊이로 묻고 30cm. 너무 얕게 묻으면 멧돼지 같은 게 파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묻고 용기, 예, 그러니까 뭐 관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유품 이런 거 함께 묻어도 안 된다. 딱 하나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거가 무슨 말이냐면 썩는 거. 썩는 거면 같이 묻어도 되는데 뭐 용기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예를 좀 하나만 들자면 전분 있잖아요. 전분이 무슨 가루예요? 감자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 곡물 뭐 이런 가루를 다 전분이라고 통칭하는데, 전분을 말하자면 굳히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좀 딱딱하나?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굳혀가지고 이거를 용기로 만드는 거예요. 굳히면 딱딱해지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골분을 넣어서 묻는 뭐 이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추천하지 않냐면 이게 법적으로 전분가루를 예를 들고 있거든. 예. 근데 이 전분가루를 뼈가루랑 이렇게 해서 묻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분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그 멧돼지도 멧돼지지만 땅 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식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용기 없이 뭐하고 그냥 섞어가지고 흙이랑 섞어서 이렇게 묻어주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흙하고 섞으려고 하면 이게 좀 사실 쉽지 않은 게 흙을 이제 땅을 파면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흙을 팠더니 막 자갈만 잔뜩 있고, 예를 들자면 흙은 얼마 없다. 그럼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흙을 좀 주변에서 좀 좋은 흙 있잖아요. 좋은 흙 뭘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불구스름한 토지 있잖아. 그런 거랑 섞어서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실무의 경우 예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뿌리는 방법이 이거 신설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때 뿌릴 때 몇 킬로 이상 배 타고 나가서 5km 우리 해양에 이제 나가서 뿌리되 양식을 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요, 우리나라는 남해안은 이게 안 돼요. 왜 남해안은 안 돼? 남해안은 거의 양식이 많이 하거든요. 남해안에 무슨 양식 많이 하죠? 전복 이런 거. 서해안도 일부 지역은 많이 해? 김, 미역 이런 거. 그래서 서해안도 좀 쉽지 않고. 동해는 어때요? 동해는 이게 파도가 되게 심해서 양식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동해는 가능은 하되, 동해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파도가 세가지고 이것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최적의 지역이 인천이 최적의 지역이에요. 거기 핫한 지역이 인천이에요. 해양장 성지가 인천이야. 왜냐하면 그 인천 쪽에는 이런 양식장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가까워요, 인천이? 서울에서 가깝잖아. 그래서 이제 혹시 해양장에 관심 있으시면 인천 쪽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셔야 돼. 물론 이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되고, 유품 같은 거 같이 뿌리면 안 되고, 생화는 뿌릴 수 있어요. 생화. 조화 말고. 그런 개념이고요. 요거 해양장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그래서 해양장이 신설이 됐는데, 이거는 한번 낼만 하다 이거죠. 한 번도 안 나온 거라서. 해양장. 이거는 그러면 무슨 값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뱃상만 있으면 되는 거지. 뱃상만 있으면. 자, 분묘와의 비교. 그러니까 자연장이랑 분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연장을 남의 땅에다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왜? 분묘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연장은 이런 도로, 철도, 하천 이런 거리 제한 같은 것도 적용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묘가 아니니까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자연장 해도 됩니까? 네, 상관없어요. 설치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 설치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분묘는 최장 몇 년만 있을 수 있죠? 60년. 한 번 연장하니까. 근데 자연장은 그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냥 막바로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거다. 자, OX1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성립시기 불문하고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틀렸죠?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언제 이후부터는요, 2001년 1월 13일부터는 남의 땅이든 자기 땅이든 무조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전에 분묘는 장사법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자, 그러면 질문.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가 있는데 후손들이 계속 돌보내? 그렇죠? 그럼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어? 영구히 갈 수 있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는 후손들이 돌보든 어쩌든 몇 년이 지나면, 최장 60년이 지나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똑같은 거야. 내 땅이라도 60년이 지나면 없애야 돼요. 그렇죠? 장사법의 적용을 안 받는 묘가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묘는 장사법의 적용을 안 받을까? 국립묘지. 국립묘지 제외. 국립묘지는 왜 제외할까요? 이거는 별도의 법이 있어. 그래서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국립묘지는. 근데 국립묘지도 몇 년이 지나면 없애야 돼. 60년. 똑같아, 이게. 다만 이제 국립묘지는 예외적인 묘역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묘지 내에 국가 원수급 묘역 같은 거. 그러니까 국가 원수의 묘역이라는 게 누구냐면 전직 뭐였던 분, 대통령이었던 분, 이런 분들의 묘는 그냥 영구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60년이에요. 자, 분묘 설치가 제한되는 거리 내에는 절대로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학교가 옆에 있는데, 이거 학교예요, 학교.
학교하고는 묘가 몇 미터 떨어져야 되죠? 500m. 예.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m도 안 되는데, 일단 요면은 안 되지만, 산 너머에 있는 묘 있잖아요. 이 산 너머에 있는 묘하고, 학교와의 거리가 가령 400m래. 예.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묘는 당연히 안 되고, 산 너머에 있는 묘는 500m 안쪽이긴 하지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된다. 이거 왜 된다? 학교에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형지물의 영향으로 안 보이는 묘들은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절대로는 아니에요. 3. 자연장은 타인 소유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아까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묘규직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3번 별.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지목은 묘지이나 당연히 묘지죠. 자연상에 설치된 토지의 지목은 묘지가 아니고 원지목 그대로 유지된다. 자연장의 경우 분묘 설치 거리 제한, 뭐 300짜리, 500짜리 이런 거, 기간 제한 이런 거 없다. 5번의 별. 자, 6번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얘도 별. 초과하면 1년 1천. 누구를 처벌할까요? 연고자 처벌.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예. 그러면 누구만 허가 받는다고요? 재단법인. 7번의 별.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개인묘지 제외하고 나머지 묘지들은 다 허가제잖아요. 그래서 시장 등에게 뭐를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때요? 맞아요. 사전허가.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안에 매장지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 9번 문제가 이제 작년 본시험 문제, 이거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질문을 좀 하나, 설명을 좀 하나 드릴게요. 가족묘지는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사전 뭐를 받고? 허가를 받고, 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족묘지는 사전 허가를 받고 뭐를 하는 거야? 매장을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거야? 설치, 가족묘지 설치. 가족묘지 설치. 그러니까 가족묘지를 설치한다라는 거는 묘역을 조성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묘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이제 요거 가족묘지를 쓰자 뭐 이렇게 만드는 거고 허가받고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이제 누군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매장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이제 그 매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신고해야 되나? 예, 이 신고는 매장 신고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묘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뭐를 받고 허가를 받고 매장 후 뭐도 해야 돼. 신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꾸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고 허가 받아도 매장을 했으면 신고는 당연히 해야 돼요. 어떤 묘지든 간에. 10번 사설묘지 설치 받는 자는 그러니까 사설묘지 설치 관리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그 묘지를 이렇게 크게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묘지로 쓰라고. 근데 묘지의 사전 매매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살 잡수신 분이 와서 70세 잡수신 분이 와서 나 묘지로 좀 쓰게 조금만 팔아 이렇게 하면 팔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네, 나이 때문에. 네. 이때 나이는 몇 세? 70세. 네. 만 나이에요. 자, 기출 1번.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장사법 설명을 했는데 틀린 거 찾아라. 가족묘지는 가족 한 개에 한 가족당 하나야 제한되면 당연하고 100 이하 너무 크게 안 되고 개인묘지란 한 개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라는 표현을 썼죠. 예. 왜 여기 과거형을 썼을까요? 배우자 인자라고 하는 거를 안 하고 였던이라는 과거형을 썼을까요? 그렇지. 여기 이제 매당이 이미 되신 분은 옛날에 돌아가셨고 나중에 돌아가셨으니까 였던이라는 과거형을 두 분 다 돌아가셨다. 여기서의 자는 복수일 수 있다 아니면 단수이다. 에? 복수. 에?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배우자 관계였던 분들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같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예. 물론 누가 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본인들도 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식들도 원했을 때 한해서. 예. 아까 제가 여기다 별 하나 해요. 예. 개인 묘지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배우자. 그 다음에 법인 묘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 이랬는데 4m 이상의 도로 갖고 안 된다 그랬죠. 예. 몇 메타? 5m는 돼야 교행이 가능하고 충분한 진출입로를 갖고 있어야 차가 덜 막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화장한 요거를 매장할 때의 깊이는 얼마? 30cm. 최소 깊이, 최소. 예.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돈 없어서 안 되고, 무슨 법인에 한해서만?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우리 허가 받을 수 있는데, 얘는 받을 수 없는 게 많네요. 2번, 토지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 개인 묘지는 30을 초과하여 30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고 없고 상법상 회사 이거 자꾸 물어보죠. 회사는 허가 받을 수 없고 2번 틀렸네. 무슨 법인만? 재단법인.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해야죠. 허가 받는 거하고 별개로. 문중, 종중 묘지를 설치할, 이것도 공동묘지니까 사전에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리고 사설묘지 설치할 때 분양하려면 요청하는 사람이 몇 세 이상이면 70세 이상이면 이거 가능하다. 사전매매 예외 인정. 예상 1번 장사법 틀린 것 뭐 이런데 개인 묘지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에 30일 안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화살표 해주시고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신고를 2번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잘 생각해봐요. 두 번 하는 거예요. 2번.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묘지를 설치할 때. 묘지를 설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 묘역을 조성하는 거. 묘역을 조성하는 게 설치한 거. 이때도 신고해야 되고, 또 매장했을 때도 신고해야 돼. 2번 하는 거, 여기는 신고를 2번. 그런 개념이고,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원칙은 30년이고 15년 한 번에 하나요? 아니에요. 30년 한 번. 15년 아니고 30년 한 번. 이게 2001년 1월 13일 날 개정 시행된 거잖아요. 그날 이제 여의도가 굉장히 시끌벅글 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거 이제 국회 통과할 때 성균관 유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성균관 유생이 있어요? 있어요. 성균관 유생이 있더라고.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한복 입은 흰색 옷 입은 할아버지들이 수백 명이 오셔가지고 지팡이 잡고 이제 오셔가지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등원할 때 붙잡고, 야, 니네는 애미애비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엄청 시끄럽거든요. 근데 왜 시끄러웠냐면,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원칙은. 그냥 30년만 하고, 그냥 철거. 근데 성균관 유생들이 와서 엄청 데모 해가지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그나마 이게. 요거에다가 원하는 이거였는데 개정하면서 요걸로 60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30년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60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년 아니면 60년?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캐나다나 일본처럼 땅이 뭐하면 넓으면 30년 아니라 300년을 해도 상관없어. 땅덩어리가 넓으면. 우리나라는 뭐도 좁은데, 땅도 좁은데 뭘 60년씩이나 하냐고. 굳이 매장하려면 30년도 사실은 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이 법을 막 바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매장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꿀 거예요. 매장하면 안 되는 걸로 바꿀 겁니다. 물론 기존에 보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매장 금지 언제부터? 그 법 시행일로부터. 이거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되냐면 땅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전 매매 금지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워낙 이 묘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어디에다가 이제 뿌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겠어. 바다에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향후 10년이면 매장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자, 4번에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먹는 물. 그 다음에 뭐 문화유산 뭐 이런 말 나오면 이런 데다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묘지 설치하면 안 되겠다.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매장하면 매장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어때요? 당연히 해야지. 네, 설치할 때도 신고하지만 매장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장사법 틀린 거 이랬고요. 가족묘지는 사전허가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인자연장지. 개인자연장지는 사후 신고예요. 조성한 후에 신고하면 된다. 30일 안에 1번 맞고 이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전에는 허가, 사전허가 받아야 되고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얘도 맞고 이제 3번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 뭐 하나 생략되어 있냐면 가족이 또 여기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가족 종중 문중 가족 종중 문중 저기구나 묘지구나. 예. 이런 묘지들은 사전에 뭐를 받아야 돼? 허가.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다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얘기니까.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앞에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허가제예요, 허가제. 근데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제가 아니야. 허가제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인데 무슨 신고? 사전신고제. 사전신고. 중요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아니에요. 이거는 사전신고. 사전신고제. 3번 틀렸고 4번 가족묘지는 가족 한 개당 1개소로 하나이고 100제곱미터 넘어가면 안 되고 법인묘지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그랬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거기에 막 굉장히 많은 분묘들이 설치될 거 아니에요. 한 기의 면적은 얼마? 10. 합장하면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테마 3 농지법. 농지법은 우리 과목에서는 출제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 해마다 2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는 하시긴 해야 돼요. 자, 농지는 지목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지목이 뭐일 때? 전답 과수원일 때 땡땡 해주시고 현상을 불문합니다. 현상 불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현상을 불문한다는 말이 뭔 말일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안 따진다는 거야. 모이기만 하면 지목이 모이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 이렇게 보는 거고 2번에 가봤더니 지목을 안 따진대 또 지목을 안 따지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로 몇 년 이상 이용 중에 있으면 3년 이상 이용 중에 있으면 지목을 안 따지고 농지로 보겠대. 그럼 제가 이거 1, 2번을 종합해가지고요. 사례 하나 드릴게요. 자, 얘는 지목이 대예요. 대 아시죠? 대. 근데 되게 비싼 땅이 있어요. 사거리에 있는 대예요. 아주 고가의 그 땅인데 평당 막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땅이에요. 이거를 지주가 그냥 방치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경기 좋아지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요? 비워놨으니까. 방치하고 있으니까. 주말 농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옆집 사람이 와서 여기다 뭐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왜냐면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이 몇 년 이상이 지속된 거야. 3년. 자, 그러면 질문. 지목은 돼요. 공부상 지목은 됩니다. 엄청 비싼 땅이야. 이거 농지다, 농지 아니다? 에? 농지다, 농지 아니다? 농지야, 농지. 왜 농지야? 3년 이상 이용 중에 있으니까.
뭐를 따지지 아니하고 지목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 구청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 직권으로 해야 돼. 직권으로. 지목을 뭐 해야 돼? 대에서 이거 상추, 깻잎, 고추 이런 거 심으면 뭐로 바꿔야 돼? 예? 답이요? 예. 답에다가 그거 심으면 다 썩어서 안 되고 전으로 바꿔야지. 전은 요거 밭전자 쓰는 거. 여러분이 답변한 그 답은 물숫자 써가지고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상추 심으면 다 썩지. 물에다가 상추를 심으면 안 되고 요걸로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손해야 안 손해야?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이 소유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이 소유자면 못 짓게 해야죠. 어떻게 못 짓게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펜스를 쳐야 돼. 이렇게 펜스 다 사방에다 치고, 그죠? 경고문 붙이고 안 붙이고? 뭐라고? 사유지고 여기서 경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응? 형사 고발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형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나만 붙이지 않고 여러 개 붙여야 돼. 사방에다가. 왜냐면 사방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해놔도 사람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이런 거 있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CCTV를 사방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안 하면 농지로 바뀔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뭘 해버리냐면 자갈을 한 20차 정도를 뿌려버리죠. 여기다 자갈. 뭐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자갈을 뿌리든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놓는 게 좋고. 자, 농지는 어디에 가서? 시구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별표 며칠 안에 처리. 7일, 4일, 14일. 7일은 언제? 계획서가 들어갈 때. 무슨 계획서? 4일은 안 들어갈 때. 계획서 안 들어갈 때. 14일이 뭐냐면 심의 대상일 때. 심의.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투기적 거래가 의심될 때. 이때는 이제 14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농지는 신규용 농, 특수작물 이런 건 나중에 공포 시간에 배우실 거고, 우리 과목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주말 체험 용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개공들한테 참 중요한데, 일단 질문, 주말 체험 용농은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농사 짓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보면 비농업인이라고 돼 있잖아. 농사를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체험하겠다는 거야. 체험하겠다는 거야. 체험. 1인당 세대당. 왜냐하면 가족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죠? 한 세대당 얼마 미만, 1000 미만. 그럼 1000 미만이면 1000 포함 제외. 그리고 이 체험을 굳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는 막 평야 같은 데 있잖아. 소위 절대농지라고 부르는데 거기 말고 체험 용농을 할 수 있다. 여기도 별표. 나머지는 중요할 거 없고요. 자, 농업경영계획서랑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는 같은 거다, 전혀 다른 거다.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고, 체험 용농 계획서는 뭐 하겠다는 거야?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다만 둘 다 농지증은 필요하다. 농지이니까 현재는. 자, 농지법에서 전용협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해요. 관대관이 모여서 농지를 뭐 하기로? 다른 용도로 쓰기로, 이걸 전용한다 그러잖아요. 협의한 거는 농지이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 아니다라고 이해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다만 이제 농지 전용 허가랑 전용 신고가 되어진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해도 된다라는 그 농지이잖아요. 이럴 때는 계획서는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이거는 대신 현재는 농지니까 농지증은 있어야 된다. 이거 며칠 안에 발급될까요? 4일이겠지. 계획서 안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개는 7일 내에 발급이 되겠죠. 이게 이해되시죠? 계획서 들어가면 7일, 안 들어가면 4일.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농지임대차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거 원칙. 왜 안 되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헌법 121조에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경자유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새겨볼게요. 경자가 밭갈경이거든요. 밭을 뭐 하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유전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농지를 소유해라. 그럼 다른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농지는 우리 70년대 농지법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보존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우리가 이제 헌법 만들고 나서 지금이 한 80년 가까이 됐네요. 헌법 제정하고 나서, 제헌하고 나서. 근데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이제 생겨요. 무슨 단점이 생기냐면 농지를 아무나 못 사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사. 농지를 아무나 못 사요. 그게 농지를 보존하는 결과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 아무나 못 사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하지 않으려고 해. 농사를 안 지려고 하지. 왜? 있어봐야 계속 손해니까. 그래서 유유농지가 이제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빈집도 어때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법을 막 바꾸고 개정하고 법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대표적으로 빈집 관리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고 농지법을 개정해서 노는이 차라리 농사를 지을 사람 그나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 하자? 허용하자. 이게 예외적 허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금지, 예외적 허용.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게 나아? 응? 이 허용해야지. 허용 안 하면 노는데 다? 그래서 이거 허용하는 건데, 뭐 상속농지라든가 8년 이상 우리 작용하던 분들이 그 농사를 이제 그만 짓겠다. 이러도 이제 임대차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용 협의 마친 농지, 이건 농지 아니니까 막 임대차 줘도 되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어떤 게 이제 좀 중요하냐면 60세 이상이면서 5년 넘는 분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면서, 자, 우리 시골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해봐요. 60세 넘으셨을까? 네, 거의 막 90도 넘으셨죠. 그리고 5년 넘으셨을까? 그럼요. 50년도 넘었겠죠. 이분들이 더 이상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농지를 팔기는 싫고 어떻게 하겠다? 세를 줘도 된다. 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이제 이게 일본으로 오는 거야. 상속농지. 그럼 상속농지도 세 줘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허용이다.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농지임대차는 서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서면은 표준계약서를 누가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자리에 어떤 장관 오면 안 돼? 국장. 국장하고 농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자, 농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차인은 시구 읍면에 가서 무엇을 받고? 확정일자 아니고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뭐 하면?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긴다? 세 글자.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채색한 확인과 인도가 네 글자로 대항요건이라고 불러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있으면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 다음 주까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의 지위 승계는 우리 그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것도 채색.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뭐 이 얘기인데 이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농지 양수인은 그 임차인을 떠안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계한다는 거를 표현하면 떠안는다는 얘기잖아. 임차인한테 뭐가 있어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떠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농지임대차의 원칙적인 기간은 몇 년? 3년. 이게 최단 기간이에요. 최단 기간 3년.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할 수도 있는데 8개월짜리가 가능하고요. 이모작은 이제 겨울에 우리 재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에 보리 같은 거, 겨울 내내 보리 재배하는 거 이모작 하잖아요. 보리가 어떻게 자라요? 보리가 팔팔하게. 그래서 8개월 이렇게 기억해요. 보리가 어떻게 자란다고? 팔팔하게 해서 8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년생 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 해 사는 식물, 인삼 같은 거, 이런 거는 5년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원칙은 몇 년이고? 3년이고 8개월 단축, 5년 연장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전까지 통지 없으면 역시 묵시적 갱신이 되고, 농지임대차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강행 규정인 거죠. 다만 누구한테 불리해야 효력이 없는 거야? 임차인에게. 그러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OX 농지증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밑줄 한번만 잡아볼게요.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매매를 얘기하는 건데요, 매매는 농지증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매매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다만 농지증은 언제는 필요하고, 그렇죠, 등기할 때는 필요하고. 요 1번의 별, 자, 농지증은 어디 가서 신청한다 그랬어요? 시구읍면, 여기다 별. 언제나 7일 안에 처리가 된대. 언제나 7일 안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14일짜리도 있잖아. 14일은 언제? 심의 대상일 때, 투기적 거래가 의심될 때. 3. 농지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면제된다 이랬는데, 농지증이랑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개예요. 별개. 농지증을 받았다 해도 뭐는 해야 되고? 신고. 반대로 신고를 해도 뭐는 받아야 되고? 농지증. 4. 임차인이 시급면장한테 가서 확인일자와 확인일자, 밑에다가 확정일자를 한번 적어주시고, 확정일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농지법에는 확정일자라는 개념은 없고 확인일자가 있어요. 이거는 대항 요건 중에 하나. 그리고 농지를 뭐 받으면? 인도.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 그래서 아까? 대항력. 참고로 농지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은 없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은 주택이랑 상가에만 있는 제도. 자, 5번은 55세인 자가 55세인데 10년의 농사를 지었대. 그럼 이 사람은 임대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데, 왜냐? 나이가 6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몇 년 이상 작용했으니까. 그렇죠. 8년 이상 작용했으면 나이 불문이에요. 이 조건으로 임대를 줄 수 있다. 자, 기출 1번. 개공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아무 데나 안 되고 꼭 외여야 해요. 그 농지 소유할 때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아니야. 어떻게? 합산해서 1번 틀렸고,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 서면 영농법인 간 합병, 그 법인 간 합병이 가능한데, 이 합병에다 이렇게 밑줄 한번 해서요, 이게 면적이 늘어나긴 하나요? 네, 합치니까. 근데 이게 신규 취득으로 봐야 되나? 아니요. 그냥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신규 취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 안 받고, 농지증 안 받고 그냥 합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징직이면 현역 입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역 군대 가는 거. 농사 짓다가 군대 갈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이럴 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기간이 몇 년? 3년. 이 3년은 그 최단 기간이니까.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이 전용 허가라는 거는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개발 오케이. 이게 허가를 해준 거거든. 근데
2년이 넘도록 개발을 안 해. 뭐 집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관청에서는 야 그럼 뭐해? 농지 뭐해라? 처분해라. 예, 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뭐 부과되고? 이행강제금. 자, 이번 농지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 경매. 경매로 농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되게 함정 잘 걸리는 자리인데 매수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요. 입찰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입찰할 때 내가 낙찰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농지증을 이때 제출하래. 아니지.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까지 내면 되겠어요? 허가 결정. 네. 허가 결정 전에 내면 되는 거죠. 요게 옳은 표현이에요. 여기도 별. 아주 잘 걸리는 함정.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그러니까 임대차가 있었는데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보고 승계. 이게 대항력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농지법에서 전용협의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뭐 아니라고 이해하시라 그랬어. 농지 아니다. 그럼 농지증 받을 필요가 없고.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자, 질문.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그래서 매매를 먼저 하고 소유권 이전의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매매했으니까 그러면 농지증의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맞는 얘기인데요. 어디 가서 신청할까요? 시군면. 자, 이제 주로 농지가 시골이 많잖아요. 그러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정도 갈 거 아니에요? 면사무소는 우리 대도시로 말하면 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주민센터에서도 작은데, 뭐 큰 주민센터 말고. 근데 여기 이제 면사무소에 가보면 나 말고 민원인이 있겠다 없겠다? 없을 확률이 아주 많지. 시골이고 아주 작은 지역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면사무소에는요, 우리 저 주민센터에도 막 요즘에는 번호 뽑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예. 근데 딱 가가지고, 보면 나 혼자 민원인이라고. 그럼 공무원이 물어보는 말, 뭐라고 물어볼까요? 응? 어떻게 오셨슈? 이렇게 물어보겠지. 어떻게 오셨슈?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나 농지증 발급 신청하러 왔는데요. 라고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무원이 다음 말, 물어보는 말이 되게 중요해. 어떻게 물어볼까요? 참고로 거기 이제 충청도야, 충청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무원이? 아니, 못담시는 여기서 아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고, 그리고 못담시는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에요. 못담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네? 아니, 아까, 어떻게 오셨슈?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잖아. 어떻게 오셨슈? 그러면 뭐 한다고? 농지증 발급 신청한다고. 그럼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여기 안에 있는 말이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야. 아니, 소유권 어떻게 확보해? 농지증도 없는데. 매매는 하셨슈? 이렇게 물어봐야지. 매매는 하셨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했슈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매매하고 오셔요. 이렇게. 매매하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뭔 말이 이해됐죠? 이게 되어야 이걸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뭐도 안 했는데 매매도 안 했는데 이거 뭐로 쓸데없이 신청하냐 이거야. 그래서 매매는 하셨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이해되셨죠 이거? 네. 자, 5번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우리 세대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은 얼마 미만? 1000 미만이어야 한다. 자, 이제 예상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1번 농지법 틀린 것. 전용협의 나오면 농지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8년 이상 작용하다가 이농할 때는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농사 그만 질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농을 할 거니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계속 소유하면서 임대차를 줄 수 있는데 이때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하고 싶으면 이거를 막 5만, 10만 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농지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 기억해요. 무슨 공사? 농지 관련해서 딱 공사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농어촌 공사에 임대를 주면 돼. 농어촌 공사에. 그러면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 경매로 농지,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매수 신청 시에 농지증을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 결정 전에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농지증은 요거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뭐 할 때 꼭 필요해? 이전 등기할 때. 그러니까 뭐 없이는 등기가 안 되는 거야. 응? 뭐 없이는 등기가 안 돼. 농지증 없이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 꼭 농지증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계약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원인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의 효력의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등기할 때는 필요하지만 계약할 때는 필요가 없다. 별표 하나 하고요. 5번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 총 면적이 얼마 미만? 1000 미만. 자, 2번 틀린 거.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이 맞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전용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안 해도 되고, 이 처음으로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려는 자가 고정식 온실이나, 그러니까 처음으로라면 신규 취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규로 취득하는 거. 이러면 면적 제한이 좀 있어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통해서 뭐 꽃이라든가 약초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게 특수작물이라고 통칭하는데 그거를 재배할 거면 얼마 이상? 330제곱미터 이상. 이거는 이제 평으로 따지면 몇 평? 100평 정도 되는 거지. 이거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잠깐만. 1번이 틀렸구나. 1번이 어디가 틀렸냐면 얘가 틀렸네. 얘가. 이거 못 보고 넘어갔네. 여기가 시군구가 아니라 시구읍 면에 들어가야 돼. 제가 잘못 봤네. 1번이 답이네. 1번. 요 자리가 함정이 걸렸네. 자, 3번.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할 때 체험 용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여기다 채색. 자, 이때는 무슨 계획서라고 하면 틀려요? 농업경영계획서라고 하면 틀려. 전혀 다른 계획서예요. 이건 무슨 계획서야? 체험계획서예요. 체험하려고 하는 계획서. 이거를 작성해서 우리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나머지 좋고,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통작거리 제한이 없으며, 우리가 농지법에는 기본적으로 통작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구역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주말 체험 용농은요, 분산 취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여기 500, 여기 400 이런 식으로 분산해도 된다 이거야. 5번 주말 체험 용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하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으며 면적 계산은 세대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한다. 그래서 세대 합산하는 개념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자계약부터 하고요. 뒤에까지 전부 다 풀어갖고 오십시오. 예습 해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